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니고TV 이동헌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메일 칼럼 세 번째 시간입니다. 폭파 버튼이라는 손아람님의 글입니다. 네, 무엇을 폭파하려는 버튼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자 씨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김순자 씨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는 보수정당의 골수당원이었다. 흔히 진보와 보수라고 할 때 보수당의 골수당원이다라는 말은 뼛속까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반공단체에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단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유우파라고 하는 것이지요. 네, 학생 여러분들은 정치적인 어떤 견해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를 수가 있으니 우선 이 정도로만 하시고요. 이분은 우리가 흔히 사회가 보수와 진보라고 할 때, 진보적이라고 할 때 이분은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직장에서는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였다. 비정규직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월급 60만 원을 받았지만 만족했다. 함께 일하는 정규직, 이번에는 정규직 노동자의 월급이 25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같은 일을 하는데 나는 60만 원, 정규직은 250만 원이면 열받을만 하죠. 그래서 우라통이 터지는 그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비정규직도 250만 원 받자 요구하는 운동에 함부로 뛰어들었다가 집단 해고를 당했습니다. 직장에서 그만 나가라 라고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죠. 신양이 되고 말았다. 빨갱이 딱지가 붙어 이런 운동을 하면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이지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을 하면 이 사회에서는 불순한 세력, 뭔가 문제가 있는 세력이라고 해서 빨갱이다 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습니다. 딱지라는 말은 낙인을 찍습니다. 반공단체에 속했죠. 그러니까 반공단체와 빨갱이는 서로 상극이다,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런 단체에 속해 있는 분이 이런 운동을 했니? 이 단체에서도 욕을 먹었죠. 그래서 차례대로 제명됐습니다. 제명됐던 말은 이름이 제거되다. 이름이 제거된 거예요. 이름이 잘린 겁니다. 그때부터 늦깎이로 늦은 나이에 운동권의 삶을 밟아나가 운동권의 삶이다. 어떤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밟아나가기 시작한 그는 훗날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 18대면은 2012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나를 놀라게 한 건 그의 기이한 행적이 아니라 기이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완전 보수에서 진보로 정반대의 반대의 삶을 살았잖아요. 되게 놀라운 일이죠. 아니라 월급이었다. 60만 원과 250만 원. 동일 노동, 같은 청소 일을 하시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가 4배 가까이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100마디 해설보다 더 직관적으로는 한마디로 다가오는 숫자였다.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지요. 왜 누구는 250만 원이고 누구는 60만 원입니까? 노동법의 우선 아래에 있느냐? 우선 아래에 있다는 보호를, 이 말은 보호를 받는 것이고, 없다는 말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정규직이요. 누가요? 비정규직이요. 따라 노동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다. 250만 원과 60만 원의 차이를 여러분이 좀 아시기 바랍니다. 왜 비정규직 운동에 늘 처우 개선,
우리도 250만 원. 우리도 250만 원 달라. 요구사항으로 따라 붙는지. 사회적인 지탄. 지탄이라는 말은 비난입니다. 무릅쓰면서까지 기업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확대하려고 길을 쓰는지. 여러분, 기업은 이득을 중시하죠. 같은 기업이라면 250만 원보다 당연히 60만 원이 더 이득이겠지요. 그러니 정규직도 내보내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 하려고 하겠죠. 심지어 반공단체 회원이 김순자 씨 얘기입니다. 어쩌다 뚜껑이 열려 비정규직 운동의 화신으로 돌변했는지. 화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대표라는 말로 문맥으로 이해합시다.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는 축구의 화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돌변, 급작스러운 완벽한 변화. 돌변, 완벽한 변화. 자꾸 이제 이게 필기가 완벽한 변화 했는지 단박에 한 번에 이해가 되는 것이었다. 한 보수 정치인에게 이번에는 보수 정치인에게 이 사례를 얘기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250만 원짜리 노동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60만 원으로 평가절하됐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이 말은 비정규직에 대해 60만 원 받는 비정규직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안타까워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가 이 글을 쓴 손아람 씨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250만 원짜리 노동이 청소가 보호를 받지 못해서 라는 말은 비정규직이잖아요. 60만 원 평가절하됐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원래 2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60만 원 받아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250만 원 받아야 이분들도 250만 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라고 하고, 그리고 보수 정치인은 그게 아니고요. 60만 원짜리 노동이 여태껏 250만 원으로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보수 정치인에게는 왜 250만 원 주냐? 왜 250만 원 주냐? 60만 원으로 되는 거 아니냐? 60만 원으로 충분한데 너무 아깝다. 나머지 190만 원 진짜 아깝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이렇게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좀 큽니다. 입장 차이가.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정상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1번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2번의 생각입니까? 네. 정교하게 반박하기에는 어려운 말이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자신의 성향이나 환경에 따라 견해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는 늘 있을 수 있으니까요. 총 노동의 진짜 가치는 60만 원 가까울까? 다음 페이지 갈게요. 아니면 250만 원에 가까울까?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될까?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흔히 드는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냐면 우리 집안일을 하는 가정주부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요즘은 직장들 많이 다니시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이 일을 하시지만, 그리고 또 집안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일인데 일에는 왜 정당한 대가가 이분들에게는 없는 걸까요? 그래서 이것들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 정답은 알지 못한다. 노동의 객관적 가치를 산출하는 공식을 알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산출하는 이름을 계산해내는 공식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노벨 경제학상은 떼놓은 당상이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하다. 기업이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노동자 비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노동자 정규직의 임금 격차, 임금의 격차라는 말은 우리가 차이라는 말로 문맥적으로 알아둡시다. 를 설명할 근거는 교섭 능력의 차이뿐이다. 교섭 능력이라는 말. 교섭 능력은 여러분 협상할 수 있는 거.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회사와 노동자가 서로 자신의 의견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교섭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라는 얘기는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은 이런 협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협상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지요.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억울하다고 따지면 계약 해지, 잘립니다. 정규직은 파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조에 가입해서 노동자와 기업 사이 힘의 격차가 노동의 가치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게 되어서는 안 된다. 힘의 차이는 노동자와 특히 더더군다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힘의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넌 힘이 없으니까 무조건 돈 가져가지 마 라고 하면 그건 정당하지 않잖아요. 네,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 취약한 사회적 지위가 비정규직 말하는 겁니다. 알바 노동자들이죠.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의 전폭적인 할인으로 이어지는 사회를 누가 원할까? 비정규직이라고 60만 원 받는 겁니다. 250만 원이 아니라. 누가 원할까?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할까요? 누구라도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동자가, 이 테이블이란 말은 여기 협상 테이블을 말하는 거예요. 교섭할 때 협상 테이블을 말하는 겁니다. 노동자 기업을 폭발시킬 버튼이 놓여 있지 않다면 기업도 노동자를 폭파하는 버튼, 이를테면 저임금, 해고 이런 것들이죠. 함부로 손가락을 가져다 댈 수 없어야 공정하다, 페어하다.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협상 테이블에 있는데 기업가와 노동자 사이에 힘의 우열이 있지요. 그래서 기업가에게는 폭파 버튼이 많이 있는데 노동자에게는 없죠. 그래 놓고 이야기가 된다면 기업가들은 여차하면 폭파 버튼 누르면 되는데 노동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불공정하죠. 불공평하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정규직 노동자를 겨누어 집단 해고를 무기로 휘두르는 기업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압도적인 능력,
능력, 이 능력이라는 말은 어떤 권력이기도 해요. 확보하기만 한다면 노동자만이 아니라 소비자 또는 사회 전체의 안녕, 편안함을 인질로 잡은 채로 똑같은 짓, 뭐랄까, 폭파라는 말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짓을 벌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추인데요. 유추라는 내용 전개 방법입니다. 이렇게 힘의 차이가 기업과 노동자는 있지요. 노동자는 힘이 별로 없어요. 기업가가 하라는 대로 휘둘려요. 그래가지고 기업가가 힘을 이렇게 키워서 더 우리 사회에서 아주 대단한 기업가가 되면 이 기업은 더 나아가서 기업가 자리는 그대로 있고 그 반대편에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나 혹은 사회 전체를 두고 똑같은 위치에서 폭파 버튼을 누르고 노동자와 소비자와 사회 전체에 어떤 불안함을 조성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힘만 세다고 알면 상대를 쟤가 나보다 힘이 약해? 짓밟아도 찍소리 할 사람이 없어? 짓밟아? 응? 누구도 나를 말릴 수 없어? 짓밟아? 이렇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은 믿을 수가 없죠. 이렇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근거가 여기에서 여러분 주장과 근거가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파란색으로 쓸게요. 이 1번이 주장이고 2번 문장이 근거인데 여러분들이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쌤이 아까 설명했죠. 유추의 방법으로 이 부분을 전개했어요. 타당성을 따져볼 때 유추의 개념. 유추라는 말은 이랬으니까 아마도 이럴 것이다. 다시 말로 할게요. 이랬으니까 아마도 저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유추입니다. 한번 때리면 또 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쌤이 볼 때 이분의 요 짤막한 1번 주장과 2번 근거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락 볼까요? 처우 개선을 요구하던 LG 트윈타워 비정규직 청도 노동자 전원이 쌤이 어젠가 엊그젠가에서 사설에서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원이 계약 해지를 당했다라는 말입니다.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계약을 더 이상 안 한다. 해지, 끝! 이란 얘기입니다. 게임 오버. 나가! 이런 얘기입니다. 농성장에는 그래서 LG가 원청 기업인 LG가 다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 라고 하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주장을 하는 것이 농성장입니다. 전기가 끊겼고 용역업체 직원들이 나타나 식료품 공급을 물리적으로 차단했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 이 농성하는 노동자들을 이제 해산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용역업체 직원입니다. 밥을 굶겼네요. 전기도 끊고. 그럼 이렇게 추운 날 너무 추울 것 같은데요. 난방이 안 될 것 같아서. 자, LG는 원청 기업인 대기업 LG는 간접고용은 그때 설명했었죠. 중간에 파견업체라든가 하청업체를 끼고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을 간접적인 고용이라고 했었지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그래요. LG가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LG는 그 중간에 파견업체를 끼고 이 파견업체는 이들을 고용한 거니까요. 뭐랄까, 이 글쓴이 손아람님은
이런 주장이 너무 낡았다라고 하면 너무 올드하다. 시작부터 끝까지 LG전자가 브라운관 텔레비전을 주력으로 만들어 팔던 시절, 아주 옛날이죠. 80년대 90년대 8, 90년대 근데 시절에 볼 수 있던 고전적인 풍경이다. 지금은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계약 해지 같은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노동자들을 괴롭히냐? 손배 가압류.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면 공장이 안 돌아가서 생산을 못하면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요. 하루에 몇 억씩 손해가 발생하면 이 손해에 대해서 손해를 파업한 노동자가 배상해라, 갚아내라. 자, 있을게요. 배상은 노동자가, 이게 손배가압류입니다. 그러면 몇 억씩이니까 평생 월급쟁이가 어떻게 큰 돈을 냅니까? 그러니 집도 가압류, 차도 가압류, 재산은 모두 다 가압류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밥줄을 끊어서 이렇게 파업 못하게 하는 거예요. 노동운동 탄압을 고도화해온, 굉장히 이전에는 막 이제 막 굉장히 무식하게 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거 안 하고 손배 가압류장 날리는 거예요. 근데 고도화한 것이죠. 지능적 머리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밥줄을 끊어버려요. 지능적이다라는 소리입니다. 동안 겨우 여기 집단 해고라니, 손배 가압류가 아니라 집단 해고라니,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때 실망스러운 걸 좀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뉘앙스입니다. 무엇보다 불쾌하다.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동안 집단 해고는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이지만 일단 실현된 순간부터는 사회를 향한 메시지나 다름없다. 광장에서 벌어지는 참수, 사람들이 다 보는, 사람들이 모인 광장에서 벌인 참수, 목을 베는 겁니다. 목을 베면 거기에는 무슨 말이 있을까요? 이 사태는 이렇게 종결되었다. 끝났다. 참수로 끝났다. 앞으로 누구도 처우 개선, 월급 더 달라고 하지 마라. 매담지 마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라. 주는 대로 받아 처먹어라. 뭐 이런 얘기죠. 모든 결정은 우리가 내린다. 우리, 여기 기업이죠. 여기서는 기업체. 보라. 정규직이 아닌 자 무슨 자입니까? 이거는 누굽니까? 비정규직이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한 방에 목이 달아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힘이다. 자본의 힘이죠. 자본, 돈의 힘입니다. 그래서 불쾌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까불지 마라. 죽는 수가 있다. 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쾌하죠. 불편하고요. 까불다 죽는 수가 있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집단 해고된 트위터와 청소 노동자들의 불매운동 제안에 응한다.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LG전자의 4K 프로젝터 HU70LA 구입을 보류하기로 한다. 이 불매운동 제안을 악덕 기업을 응징해달라는 읍소가 아닌, 이건 조금 이게 본질이 아니고요. 교섭 능력의 대칭성을 복원하는데 시민사회가 힘을 좀 달라는 취지 요청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 말은 이렇게 쌤이 조금 풀어 드릴게요. 비정규직은 여러분 아시죠? 비정규직도 아까 교섭한다는 협상 테이블이라고 그랬잖아요. 협상 테이블.
테이블. 비정규직도 정규직처럼 회사는 이제 기업이죠. 다시 쓸게요. 기업, 회사와 대등한 조건으로 처우란 대우예요. 처우를 개선하는, 일단 월급을 똑같이 250만 원 이상 받는 것, 4대 보험, 퇴직금, 여러 가지 노동자로서 받아야 할 권리를 다 받는 것이 처우를 개선한다라고 이해합시다. 개선하는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협상을 하는 것에 시민사회가 힘 좀 보태달라. 그러니까 불매운동을 단순하게 LG 제품을 사지 말자가 아니라 좀 더 큰 차원에서 이분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글쓴이의 통찰력인 것 같아요. 통찰력.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그 이면과 그 본질을 살펴보는 것이죠. 본질을 탐구하는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서로를 해치지 않는 대화가 최선이지만 공정한 룰이 되려면 테이블 위에는 폭파 버튼이 2개가 놓여야만 한다. 2개. 폭파 버튼이 2개. 여러분 이거는 색깔이 겹치니까 파란색으로 쓸게요. 이 2개가 놓여야 됩니다. 자, 이제는 기업에는 폭파 버튼 하나 있고, 예전에는 노동자들은 없었는데 이제 노동자들도 폭파 버튼이 하나 더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기업도 노동자가 폭파 버튼이 있네? 우리도 당할지 모르니까 신중하게 대화를 해야 되겠네? 노동자들은 당연하게 원래 신중하게 대화했었고요. 이제 기업가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전에 상대방이 아무것도 없었어. 상대방이 두렵지가 않아. 뭐가 나올지 다 아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뭐가 있어. 근데 그거 뭐 폭파 버튼 누르면 우리 회사도 당해. 그러면은 신중하게 대하겠죠. 좀 더 진지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서 제대로 잘 협의를 하겠죠. 그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 어휘 하나 정리하고 갈까요? 여기 읍소라는 말은 이렇게 뺄게요. 여기서 이렇게. 읍소라는 말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하소연함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의문점이 할 거라면, 기업가 입장에서는 이 버튼은 아마도 집단 해고일 거예요. 이 버튼은 다시 쓸게요. 아이고, 이거는 이 본문에 의한 나온 용어라면 집단 해고 버튼일 거예요. 그러면 노동자 편에 있는 이 버튼은 어떤 내용의 버튼일까요? 어떤 성격의, 아니 어떤 역할을 하는 폭파 버튼이어야 할까요?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말은 뭐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투쟁, 시위, 파업 등이 되겠습니다. 네.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에 대해서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교과서라든가 읽을 때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용 정리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내용 정리는 파란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물음표 할게요. 그래서 비정규직은 60만 원, 그리고 정규직은 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가 생각할 게 모두가 노동자라면 모두가 동일한 일을 할 때 아무런 차별 없이 똑같이 250만 원 받는 사회, 즉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 뭐가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들어갈 말은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하겠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는 사회. 그럼 없다라는 말은 전부 정규직이라는 얘기니까. 네. 꼭 이뤄나가 봅시다. 여러분의 미래일 수 있고 마찬가지 여러분 부모님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2번 이거는 본문에 있는 문장인데요. 노동자와 기업 사이의 힘의 격차가 노동의 가치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섭 능력의 대칭성을 복원하자.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관련된 일을 다루고 있는 문학작품이 있습니다. 현대소설 무엇이었죠?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현대 소설입니다. 여러분 도서관이나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쌤이랑 같이 수업 시간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메일 칼럼 3번째 폭파 버튼이라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